사실 이 목사 얘기를 들으니까 네. 산천단이 또 새롭게 느껴지는 네. 말이죠. 바로 이제 역사라는 게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시선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네. 해석에 따라서 이제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 산천단도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산천단 이외에 뭐 제주 곳곳에 우리 시선으로 바라보고 네. 또 바로 잡아야 할 어떤 네. 역사의 현장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모든 그 역사가 다 그럴 겁니다. 사실 그 우리가 역사라는 게 기록을 통해서 구성을 하는 건데요. 그 기록이라는 게 결국은 역사 속에서 승자들의 기록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과거에 기록된 것을 한문으로 기록된 것을 단순히 번역해서 시대 순으로 나열한 거, 그거는 역사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속에 행간에 녹아있는 권력 관계, 사회적 배경, 하나의 이 콘텍스트, 맥락을 보고서 그걸 해석해내야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기록이라는 게 그 자체로 역사적 실제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로 옮겨 적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라는 건 어디까지나 옮겨 적는 사람의 주관, 시대적 상황, 그런 맥락들,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맥락을 읽어내야 돼요. 우리는 학교에서 이제 삼별초 항쟁을 굉장히 영웅적으로만 이제 가르치긴 하지만 제주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별초도, 몽고군도, 고려군도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와서 전쟁에 내몰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과연 삼별초가 꼭 긍정적으로만 평가될 것인가, 이런 네.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역사는 특히나 우리 지방사는 제도 교육에서 중앙 중심, 국가 중심의 역사로 쭉 교육되었기 때문에 지방사는 어쩌면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시각의 변화를 갖고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사는 이영권 교사에 의해 다시 쓰여지고 있다. 이 선생님의 그 모토가 네. 제주 역사 이제 대중화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곧 제주 역사를 공부하시게 된 배경이 됐나요? 네, 배경도 됐고 앞으로 저희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대학 졸업하고서 다른 데 좀 살았어요. 저런 이유로. 그러다가 집에 가야 되겠다 생각이 강렬하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를 돌아왔고, 제주도 돌아온 김에 제가 그래도 역사를 공부했으니까 이왕이면 제주 지역 역사를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매달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자료들을 보고 책들을 봤더니 저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책들이 많긴 했지만 아쉬웠던 게 그거죠. 일반 사람들은 읽기가 참 어렵겠다. 딱딱하고 한문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저 깊이 연구한다기보다는 이거를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호응도 괜찮고 또 이게 참 어쩌면 내가 해야 될 사명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대학에 계신 전문 연구자분들께서는 주로 논문을 양산을 하시니까 네. 그렇게 해놓으셔도 어쩌면 그들만의 리그로 그분들끼리만 보는 제한된 일이 되겠구나,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누군가는 좀 널리 알리면 좋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제주 역사의 대중화라는 모토를 걸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물론 자기 만족 행위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누군가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어야 이게 진정 살아있는 글이 아니겠나 싶어서 어쩌면 앞에 연구해 놓으신 분들의 글을 제가 네. 많이 도용한 것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그 역사적인 뭐 사건보다 그 사람, 근데 뷰 포인트를 특히 네. 소수 그 마이너리티였던 네. 삶에 주목하고 계신데 말이죠.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토대가 형성된 저희 시각일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모범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학 처음 갔을 때 너무 큰 혼란이 왔어요. 너무 큰 쇼크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모범생적이라는 거는 어쩌면 국가에서 저한테 강요한 것, 국가 이데올로적인 거였어요. 그 속에서
그런 가치관 속에서는 사실상 권력자 우리 사회의 그 메이저들 중심이었던 거죠. 근데 당장 내 가족도 메이저가 아니고 저도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도 아니었고 왜 이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할까 이런 거였죠. 그게 이제 그런 막연하게 깔렸던 건데 고향에 들어와서 고향 역사를 보니까 고향 자체도 메이저가 아니고 마이너였더만요. 그 현경 선생님의 그 소설 변방의 우진도서의 변방이라는 표현이 탁 꽂혔습니다. 그렇구나, 난 변방이었구나. 변방이면 내가 변방으로서의 주체의식을 가져야 될 텐데 내가 마치 중앙인 것처럼 변방 내 제자들에게도 중앙적 시각만 가르치고 있었구나. 이런 그 성찰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마이너리티라는 것이 그들을 역사의 주체로 세워놓는 것. 이게 저 역사 공부, 역사 연구의 하나의 큰 지향점이겠다 싶었습니다. 네. 제주의 시선으로 제주 역사를 본다는 것, 사실 그 중앙 관점에서 보면 편향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제주의 역사가 또 미화될 수도 네, 있는 네.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오해들을 하실 게 제주 역사적으로 본다, 제주 사람 주체적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 자칫하면 이제 제주 쇼비니즘, 국수주의적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기 쉬운데 저는 오히려 제가 썼던 그 왜곡과 미화를 넘어 제주 역사 다시 보기란 책, 말 그대로 왜곡도 있지만 미화였습니다. 제가 제주 역사 향토사 자료들을 봤을 때 심각한 건 오히려 미화였습니다. 미화. 그 우리 것은 잘난 것이요 이런 거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제주도만 아니라 다른 지역 향토사들도 보니까 다 그렇더만요. 자기네가 제일 잘났다. 가장 오래된 것들, 가장 오래된 게 그렇게 꼭 중요할까? 가장 큰 거, 이게 꼭 중요할까? 사람이 살았던 데는 어디나 역사 흔적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땀 냄새를 다시 살려주면 그게 중요한 것이지 가장 커야 되고 가장 오래돼야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콤플렉스라고 생각을 해요. 변방 사람들이 중하게 된 콤플렉스. 그러니까 저가 변방의 시각이라고 얘기했다면 오히려 그런 콤플렉스를 넘어서자. 그래, 나 변방이다 라는 거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변방이 뭐 어때서 이걸 얘기했던 것이지 나 변방이 말이야 중앙보다 잘났어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변방 중심이라고 해가지고 억지 미화라는 건 오히려 저는 더 반대편에 섰다고 생각되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지적하는 것 중에 이렇게 편향이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인 편향도 있고요. 분명히 저는 편향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역사서술이라는 것이 권력자 중심으로 너무도 크게 자리 잡혔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라도 최소한 권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편향을 극도로 해줘야만이 그나마 중간에 자리 그래도 잡지. 미미하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가 하는 그 편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운데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싶어요. 그래서 편향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뭐 그거를 훈장으로 듣지 비난으로 듣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역사지만 그게 곧 세계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역사 교사로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 국제화, 글로벌 시대로서의 인간, 그 관계는 어떻게 교육을 하십니까? 그 벗어나야 될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가 1등을 해야 되는 것. 근데 사실 1등은 전체에서 딱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1등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1등이 아닌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주체고, 내가 주체고, 네가 주체고, 이런 것을 심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참 어릴 때부터 계속 고지를 향해서 가는 그런 가치관에 이렇게 익숙해 있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무엇인가 대단한 것에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근데 글로벌 속에서의 그 지방, 변방,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든, 제주도 변방이든, 어디든 하나하나 주체로서의 다 자기 가치가 소중한 것이지, 지금 세계를 좀 주도하고 있는 뭐 앵글로색슨이라든가, 그런들만이 큰 것.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세계사를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세계사는 사실은 유럽 주연, 중국 조연의 세계사 책이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서방에 있는 알렉산더는 동방 진출을 했고요.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는 그리스로 가면 그리스 침략을 했단 말이죠. 이런 그 잘못된 관점, 이런 것이 없이 요즘 교과서는 그래도 아프리카도 아주 정당한 몫으로 대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저는 이제 가르칠 때 지방에 사는 게, 변방에 사는 게 결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누구나 똑같은 하나의 주체의 몫이 다 있는 것이다. 세계사 공부도 마찬가지고 제가 연구하는 제주 역사도 역시 중앙에 딸린 변방이 아니라 각자 주체로서의 변방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세계의 시대에 오히려 더 변방이 주목받아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교사 이영권. 그의 제주 역사 읽기는 그를 역사학자로 살게 한다. 그는 역사의 행간을 읽으며 변방의 시각으로 역사를 복원하고 역사의 현장에 서 있던 민중의 시선에서 제주를 바라본다. 그의 역사 인식의 틀을 확인할 수 있는 조선시대 해양 유민의 사회사는 포작을 중심으로 임진왜란을 재해석했다. 그에게 역사는 오늘의 이야기다. 앞으로 제주 역사와 관련해서 계획하시는 게 있나요? 궁극적으로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제주 사람 100이라든가. 근데 역시 여기서 100도 저는 소위 메이저 100은 아닙니다. 네, 네. 마이너리티. 네, 마이너리티이면서도 정말 중요했던 사람들인데 조명받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 역사 속의 제주 오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사건이 있었던 오늘 날짜라면 전체 시대를 훑어보면서도 오늘 우리 사회 현상과 매치시킬 수 있는 과거 역사들 이런 것들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역사는 죽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역사를 하고 싶거든요. 내 삶에,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런 걸 하고 싶기 때문에 현재와 연결 지으는 역사들, 제주 역사들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요. 그 외의 거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네. 약간은 너코멘트로 좀 가려진 것도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역사 교사 이영권에 있어서 제주 역사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려운 얘기인데요. 사실 뭐 거창하게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했던 건데, 어쨌든 바깥에서 육지에서 이제 교사하다가 우연히 봤던 그 색바랜 관광엽서 유채꽃 그걸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그거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내가 돌아가야 될 땅이고 돌아갔으면 내 뿌리서부터 제대로 보고 싶었던 거고, 뭐 거창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 제주 역사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일 거예요. 역사 선생님으로서 네. 학생들 앞에 앞으로 어떤 선생님으로 불려지고 싶고 또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애들이랑 잘 놀고 싶어요. 애들이랑 잘 놀고 싶어요. 뭐 다른 거보다는 학생들은 일단 지식보다는 정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하든 아니면 방과 후에 애들이랑 공을 같이 차든 일단은 애들이랑 잘 놀고 싶습니다. 정서적인 교감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바로 서를 수 있는 올바른 인생관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수단으로서 애들한테 역사를 하고 싶지, 역사 자체를 애들한테 꼭 목적으로 또 역사 전공해라 이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애들과 정서적 교감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작은 도구 정도로 애들한테 부담 없이 제주 역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이 선생님께서는 소수에 집중하고 시선을 주고 주목하면서 그걸 대중에게 알리려는, 일반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그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제주 사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 많이 알고 돌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휴먼 토크 제주와 나는 봄철 프로그램 개편으로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동안 제주와 나를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